시장의 분위기가 웃고는 있지만 심상치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지수 정도는 상승을 했지만 그 밖에 여타 그동안 강세를 이끌었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분과 함께 긴급으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리서치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너무 또 시적절하게 잘 모시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현재 주소부터 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요국 가운데 수익률 1위다. 얼마 만에 받는 성적표인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어제는 또다시 2,500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불안불안한데 이제 숨 고를 차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저점 대비 한 140포인트 이상 급반등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딱 한 주 하루 만에 급반등을 한 데 따라서 좀 되돌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선방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70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110, 장중 110을 넘어섰던 달러 인덱스 대비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체력이 괜찮다라고 들려요. 체력이 괜찮다라기보다는 네. 2024년 하반기 내내 안 좋았거든요. 아. 예, 6개월 내내 네. 약세였고요.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2000년 12월하고 2008년 11월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록적인 약세였네요. 2000년 이후 딱 세 번째인데 2000년하고 2008년은 뭐였냐면 IT 버블하고 금융위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 대내외 악재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려했던 악재들이 반영된 것도 있겠고,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 정치적 리스크까지 반영되면서 네.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은 네. 작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 내내 안 좋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네. 한국은 내수경 정책이 없다. 그리고 유동성 모멘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혼자 꺾여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충격을 주기도 했고 굉장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를 계기로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 중에 40%를 1분기 중에 쏟아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이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좀 풀리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한국 수출이 양호했고 그리고 미국 ISM 지수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익과 좀 연관성이 높은 이 지표들이 좀 잘 나오면서 연초부터 외국인이 강력하게 순매수를 했고 시장은 그에 따른 급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좀 약했던 부분들이 네. 잘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대외 변수들도 조금은 상황이 호전적으로 변하고 네, 있다라는 평가셨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더 강력한 대외 변수인 네. 연준의 네. 금리 스탠스가 세간에서는 인하는커녕 뭐 인상 얘기까지도 나오고 네. 있어요. 동결을 넘어서서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가 지금 금리가 대란이 났는데 그만큼 시장에 어느 때보다 물가가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또 LA 산불이 겹쳐서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머리로 잘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일회성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 물가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 이보다는 심리나 수급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용 지표까지 잘 나왔고 그리고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 지수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켰는데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12월을 정점으로 그러니까 1월에 확인하는 12월 물가를 정점으로 좀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일회성 요인들이 좀 최근 물가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냐 오히려 서비스 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를 이끌고 있는 음식료 이거는 조류독감 영향이 좀 크고 그리고 유가도 기조유가가 유입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85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세게 올라가진 못해요. 기조유가 때문에. 그리고 상품 가격들 또한 연말 소비 시즌에 따른 수요가 좀 물가 상방 압력을 좀 자극했을 뿐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물가에 대한 불안,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을 좀 정점을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시장은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조금은 높을 수 있겠으나 네. 그것이 피크를 찍고 네. 아웃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요즘엔 시장이 오히려 안 나오면은 배드가 구수로 해석이 네, 네, 돼서 맞습니다. 안 나오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산불의 영향은 거기 너무 지역적일까요?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 12월을 정점을 찍고 1월부터 둔화되고 네. 올해 상반기 내내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소폭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유는 되겠지만 산불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게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아우, 너무 재밌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은 언제쯤 좀 안정을 찾으리라 보세요?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었는데 원달러율이 1,470원, 1,460원에 머물러 있다? 이상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원달러율이 약하면 1,500원을 넘었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을 가는 과정에선. 네. 최근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센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갔는데 원달러 환율은 1,470원, 60원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말하면은 일방적인 원화 약세가 전개되던 상황에서 지금은 원화가 점차 강세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네요. 방어를 조금씩 네. 해내고. 그래서 1월 초부터 외국인이 조 단위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연기금도 몇 천억 단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한국 수출이 잘 나왔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잘 나왔고, 그리고 국내 전체적 리스크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더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환율이 정치적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1,430원, 1,470원 이렇게 튀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아직까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도 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확인하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가 더 세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110포인트 전후로 해서 고점을 형성하고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원달러율도 좀 떨어지겠죠. 여기에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그림들. 그래서 저희는 25년 상반기 중에는 원달러율이 1,400원 밑으로도 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요? 다시 1,300원대까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정책 리스크가 있기 전에 원달러율은 1,300 후반, 맞아요. 1,400 초반이었어요. 90원, 네. 그러다가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1,43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1,360원, 70원까지 올라갔던 상황이라서 정치적 리스크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20, 30원은 그냥 내려가는 그림들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통화 정책 이제 금통위가 내일 모레 개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던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뭐 환율에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건가요? 어떤 관계로 저희가 이 통화 정책을 이번에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한국이 금리 동결을 하는 과정에서 원달러는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앞서 말씀드렸던 네. 한국만 경기 부양 정책이 없고 한국만 유동성 모멘텀이 꺾여 내려온다라는 게 한국을 소외했던 영향이었다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원달러율이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면 점차 원달러율 하향 안정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서 원화가 안정될 거였으면 계속 금리 동결을 했었겠죠. 뭐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경기 부양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금리 인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의 핀포인트는 경기 네. 회복에 둘 것이다라는 저희가 분석까지 얻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말씀 쭉 들어보면 한마디로 우리 시장 이제 장밋빛을 조금 멀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기대해봐도 될 네.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재료가 우리 시장 좀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될지요?
1분기 중에는 불안 심리, 큰일 났어. 말씀하셨듯이 코스피가 1,400 밑에 있다가 지금 2,400 밑에 있다가 2,500을 넘고 조금 밀린 상황에서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심을 못하겠어요. 이런 불안 심리가 조금만 진정된다 하더라도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말해왔던 것들, 실적이 불안하다, 금리가 불안하다, 달러가 불안하다, 그리고 국내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2,600선 중후반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반등이 전개된 이후에 이제 1분기를 지나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주도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경기가 회복되는지 여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중국 경기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을 그죠.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주택가격 변화율이 전월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4로 줄이고 있고요. 거래량은 플러스 반전을 했고 네. 소매 판매는 아마 상반기 내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춘절이 있을 거고 경기 부양 정책이 또 대기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지금보다 경기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좀 더 좋아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전망 하에 OECD 경제선행 지수가 지금 4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걱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달러는 약해지고 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낮아진 한국 수출에 대한 기대,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가 정상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2,900선대 충분히 열려 있고 뭐 잘하면은 3,000선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상반기 중엔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면 외국인들도 안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상반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부분이 실적 시즌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여기서 뭐 다들 기대하지 말자 하는데 어떤 하나의 빛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은 실망할 것도 없죠. 그런 포인트에서요. 네. 전자랑 LG전자랑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 다음에 시장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쇼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주가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많이 우려했던, 많이 기대가 낮았던 상황에서 다행이다라는 심리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은 매년 쇼크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쇼크다라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딛고 시장이 주가는 그리고 업종 흐름들은 주가 흐름은 얼만큼 저평가돼 있나가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전자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업종들에 있어서 지지부진하고 내려와 있는 업종들은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지지부진하고 좀 내려와 있는 업종에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최근 많이 반등을 했죠.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실적 대비 반도체? 저평가되고 네. 어떤 업종들이 반도체, 네. 자동차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보여준 게 2차 전지 정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도요? 네. 그래서 뭐 실적이나 불안감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면 저는 지금은 더 겁내기보다는 이런 공포감, 불안감들을 역이용해야 될 때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 너무 불안해가지고 모셔봤는데 네. 모처럼 안정감을 느낄 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바탕으로 저평가돼 있는 섹터와 업종들 그리고 종목까지 유념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